전기기능사의 모든 것 에듀클래스. 간만에 보너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 여러분, 자기력선 또는 자석의 성질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우리가 풀고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보기를 조금씩 바뀌어서 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일단 자기력선 나오고 여러분 사후간에 교차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무조건 틀린 말이야. 다른 거 보기 읽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자기력선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친구가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여러분 이렇게 교차되면 안 된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 그럼 교차는 일단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차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나머지 보기 볼게요. 자석은 N극에서 시작해서 S극으로 끝난다 또는 향한다, 다 같은 말이고, 자기장의 방향은 그 점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방향이다. 이거 우리 기능사 뽀개기 시간에 나침반 올려놓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충분히 쉬운 내용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또 배웠던 내용들이고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내용 볼게요. 자기장의 크기는 그 점에 있어서의 자기력선의 밀도. 그러면 이런 거지. 자기장의 크기 이꼬르보다 자기력선의 밀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력선의 밀도를 가지고 우리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또 계산까지가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면적당에 얼마만큼의 자속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자속 밀도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요. 자,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우리 많이 봤던 그림입니다. N극 있고 S극 있죠. 일단 극은 양쪽 끝에서가 가장 세죠. 왜? 자기력선이 가장 밀집되어 있거든요. 즉 여기가 자속 밀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세진다라는 거고, 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 이러한 각각의 자기력선들이 서로 교차하고 있어요? 교차하지 않고 있어요? 교차하지 않는다. 자, 이 정도면 확인되셨겠죠? 간단한 공식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밑줄 그어볼게. 줄의 법칙. 일단 줄의 법칙이 뭐였죠? 지금 여기 이렇게 저항이 있다 할게요. 저항이 있는 곳에다가 내가 전류를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고? 열이 발생한다고. 이 열을 뭐라고 했다? 줄열 또는 줄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기와 열의 관계에 대표적인 3인방이 있다고 했었죠. 그게 줄의 법칙, 제백 효과, 펠티 효과. 크게 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제백 효과에 대해서 봤죠? 이번에는 이제 줄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도선에 전류가 흘러. 그럼 저항 성분 때문에 열이 발생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열이 발생하는가라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자. 또는 이게 이제 전선에서는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워 로스라고 저는 보통 표현을 했던 거고. 자, 그다음에 I 제곱 R이 되는다. 요거 공식 외워야 돼요. 백열전구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 요 공식을 잠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얘는 단위가 뭐예요? 와트예요. 와트.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뭐예요? 단위가 줄이네. 그럼 이렇게 끝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도 있었었는데 이런 거 있었죠. 여러분, 1줄은 1와트 세크였다. 요것도 기출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와트에다가 뭐만 곱하면 돼? 세크만 곱하면 줄의 단위가 되네. 그럼 여기에다가 뭐만 곱하면? 세크만 곱하면 된다. 시간 t만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i제곱 rt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i제곱의 rt니까 저는 정답이 4번 같아요. 얘는 제곱이 너무 많아. 그죠? 이거는 시간이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플레밍의 법칙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복습.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FBI, 그 중에서 세 번째 손가락 유도전압, 유도기전력의 방향, 그리고 엄지, 이거 뭐예요? 검지, 이게 뭐예요? 중지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기기가 바로 발전기다라고 했었죠. 근데 얘는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아니라 뭐예요?
왼손 법칙이다라는 거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원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FBI였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엄지, 검지, 중지죠. FBI예요. 얘가 뭐죠? 바로 중지가 전류의 방향이 된다. 이게 무슨 소리였냐? 자, 준비했어요.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만 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림 보시면 N극과 S극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나가죠. 얘가 검지야. 자기장의 방향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 가운데 손가락. 얘가 뭐예요? 전류의 방향이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얘가 도체가 있는데, 자, 지금 얘가 도체예요. 도체가 있는데, 지금 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가정하자고요.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쪽으로 나온다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오케이. 지금 자기장의 방향 결정됐죠? N극에서 S극. 전류의 방향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요 F, force. 자, 얘가 움직이는 운동 방향은 바로 위로 올라간다 이거지.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도체를 갖다 놓고 이 도체에 전류를 이렇게 흘리면 얘가 위로 올라간다 이거지.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전류의 방향을 거꾸로 뒤집었어.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전류가 뭐예요?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쵸?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도체가 어디로 내려가는 거야?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교류 전류를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된 거야? 왔다 갔다 하겠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이제 교본작의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간단한 원리를 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교재에 그려져 있죠? 요 그림 기억나십니까? 왼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F, B, I였다. 왼손이고 얘는 운동 방향, B는 자기장의 방향 또는 자속의 방향. 여기 얘가 이제 중지가 되는 거죠. 바로 전류의 방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알면 힘의 방향을 알 수 있죠. 어찌됐든 간에 셋 중에 두 개가 고정이 되면 나머지 하나는 결정이 된다더라. 이게 플레밍 교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였죠. 여러분 틀려도 되는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뭐로 설명을 해도 시험장 가면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약간 문제 푸는 풀이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좀 야매입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속 밀도가 0.2 웨버 퍼 제곱미터를 줬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 내에서 길이가 2m, 폭이 1m. 그럼 면적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권수가 5회. 그리고 구형 코일이 있다. 그러니까 5번 감은 코일이 있다. 그리고 이야, 이게 어렵지. 자장과 30도의 각도로 놓여 있을 때 이 코일이 받는 회전력은 회전력 다른 말로 토크. 그죠?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2A다. 와, 조건도 많이 좋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푸냐라는 거예요. 제가 황당한 풀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험장 가서 혹시 이게 나온다.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만약에 나왔다. 싹 다 곱하면 돼. 자, 뭐 한다고요? 내가 내용은 모르지만 다 곱해. 자, 해볼게요. 자, 그냥 주어진 거 순서대로 곱해볼게요. 자, 0.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5. 자, 곱했죠? 자, 그 다음에 요거 30도. 얘만 잠깐 냅두자고. 각도가 붙어있으니까 기분 찝찝하잖아. 일단 얘 냅두고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 2A 2 이렇게 곱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만 조심하시면 돼. 요 30도. 토 크지? 크지? 그래서 코사인 30도 곱하면 돼. 코사인 30도. 그럼 코사인 30도는 여러분 암산하면 우리 외우자고 했었죠? 2분의 루트 3이거든요. 그럼 얘랑 지워지겠죠. 2 곱하기 5니까 10이죠. 10에다가 0.2 곱하면 얼마예요? 2죠. 그래서 2하고 루트 3하고 남은 거 정답 2 루트 3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 전압 분배와 관련된 내용 복습하고 이 문제 가볍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저항이 두 개가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어떤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의 저항값을 R1이라고 하고 이 친구의 저항값을 R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러한 두 개의 저항이 있는데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이랬을 때 이 전압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죠? 이 짝에도 걸리고 이 짝에도 걸려. 전압이 분배가 된다라고 하는데 분배가 될 때 그냥 막 분배되는 게 아니라 이 친구의 저항값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 저항과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 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얘가 전원이 50V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친구의 저항이 예를 들어서 3ohm이라고 할게요. 이 친구의 저항이 2ohm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50V가 어떻게 분배가 돼서 R1에 뜨는 전압은 몇 볼트가 뜨고 R2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가 뜨냐. 그럼 일단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저항의 크기에 비례해서 걸린다고 그랬죠. 저항이 큰 쪽에 더 많은 전압이 걸린다고요. 그러면 50V가 뿜빠이가 될 텐데, 죄송합니다. 분배가 될 텐데, 여러분들 어느 쪽에 3ohm에 더 많은. 그럼 3대2로 전압이 걸린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 30V가 걸리고 여기에 20V가 걸리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더하면 다시 몇 볼트? 50V가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3ohm이 아니라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ohm이고 여기가 1ohm이었대. 똑같대. 똑같으면 전압이 똑같이 분배가 되겠죠. 그럼 그럴 때는 50V가 반땡, 여기 25V, 여기 25V가 걸리는 게 정상이 되겠죠. 이게 이제 직렬 회로에서의 전압 분배였습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직류 250V의 전압에 두 개 150V형 전압계를 직렬로 접속하여 측정하면 각 개의 지시값은 V1, V2는 각각 몇 볼트인가? 전압계의 내부 저항은 15kΩ, 또 하나는 10kΩ이다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읽어도 모르겠다고요? 자, 천천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자, 유형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습니다. 익히시면 바로 시험장 가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일단 찍는 법부터 알려드릴까요? 정답 찍는 법. 지금 누가 더 저항이 큽니까? 얘가 더 저항이 크죠? V1 쪽이 더 크잖아. 무조건 이쪽에 큰 전압 걸려야 돼. 그러면은 10이잖아. 그럼 얘하고 비교하면 얘가 3대2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전압이 V1 쪽에 더 크면서 3대2로 뽐빠이가 돼야 돼. 그럼 V1이 작은 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지. 이거 정답 안 되지. 이것도 정답이 안 되죠. 그러면은 얘나 얘 둘 중에 하나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야. 이렇게 찍는 법 알려드리고, 자, 어찌됐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얘가 전압계야. 그럼 전압계는 그 안에 뭐가 있냐? 저항값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전압계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계측을 할 때는 당연히 병렬 연결을 하는데 얘가 지금 직렬 연결로 했어. 그러면서 내부 저항이 다른 걸 썼단 말이야. 원래는 같은 거 쓰는 게 좋겠죠. 근데 다른 걸 썼다 이거지. 그러면은 250V가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이제 분배가 돼서 걸릴 텐데 전압이 분배가 돼서 걸릴 거다. 그러면은 여러분 얘가 3대2 비율이 되겠죠. 그러면 어느 쪽에 더 많이 걸려? 이쪽에 더 많이 걸리겠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볼게요. 그럼 오리지널 전압 분배 법칙 이용해서 풀면 어떻게 되죠? R1 플러스 R2분의 예를 들어서 V1을 구한다면 R1 곱하기 전체 전압 V. 이게 여러분 전압 분배 법칙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15 더하기 10분의 R1이 15 곱하기 전체 전압 얼마? 250. 이거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25분의 15죠? 그죠? 그러면은 5, 35, 5, 5, 25네? 이거 곱하기 250이네요. 대충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그죠? 150 정도 나오겠죠. 그럼 하나가 150 나왔어. 그럼 나머지 하나는 빼면 되죠. 100V가 나올 겁니다. 진짜 나오는지 여러분께서 나머지는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지금부터 딱 3분만 시청해 보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에듀클래스와 함께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분들에게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 팩트 있게 전달을 하니 약간 말이 거칠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공부만 하면 급격히 피곤해진다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주셨냐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거 재미도 없는 전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 환장한다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팔딱 뛰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전기가 진짜 어렵긴 어렵죠.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전기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조금 긴장하면서 읽게 됐어요. 이게 팩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사기당한 것 같아서 공부할 맛이 안 난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진심 개빡침. 이런 말을 좀 쓰면 안 되지만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이제 수험생분들이 큰맘 먹고 교재하고 온라인 강의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이제 신청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자기 혼자 떠든다든지 아니면은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수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책과 강의가 따로 노는 거죠. 책은 책대로, 강의는 강의대로. 보통 이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어떤 그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면 눈탱이 맞은 것 같다. 어후, 저도 두렵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게끔 공감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 그리고 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사실 저희도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세 번째 이유가 이렇게 크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줄 몰랐을 거예요. 저도 반성을 합니다. 뭐였냐면 되게 간단해요. 자격증 취득 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자격증을 진짜 따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가 공감이 되시나요? 만약에 단 한 개라도 공감이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